계속되던 S&P 500의 강세가 최근에 좀 주춤하죠. 올랐던 폭이 있으니까 새롭게 진입하기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RSP라는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RSP는 스파이나 SPLG 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그런데 가중 방식이 다르거든요. RSP는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하고 VO나 SPLG 같은 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죠. 동일 가중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 보유수가 낮은 편인데 SPLG 같은 경우는 0.02%이고요. RSP는 운용이 좀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0.2%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차이만큼 연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장기간 비교를 위해서 SPLG 대신에 스파이를 가져왔는데요. 빨간색이 RSP고 파란색이 스파이입니다. RSP가 출시했던 2003년부터 보시면 꾸준하게 스파이 우위에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스파이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3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역전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S&P 500의 상승세 대부분이 상위권 종목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일 가중 방식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대표적인 가중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RSP의 종목 구성을 보시면 상위 종목들이 0.2%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 가중 방식이란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않고 그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동일한 비중으로 담는 거예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500개 종목을 모두 0.2%씩 매수를 하는 거죠. 반면에 시가총액 방식은 시가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500등인 종목은 가장 작게 매수를 하는 거고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큰 비중을 매수하는 거죠. 시총 상위 3개 종목만 해도 20%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스파이 전체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일 비중 방식이 과거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던 거는 0.2%로 리밸런싱을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0.2%보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오른 만큼 0.2%만 남기고 판매하게 됩니다. 수익 난 만큼 판다는 거겠죠. 주가가 하락해서 내린 거는 더 싼 가격에 사들이게 되는 거죠. 싸게 사서 0.2%까지 맞춘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방식과 달리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우위에 있을 수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 비중 방식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잘 나가는 지금 같은 시장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특정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RSP 같은 동일 비중 방식이 더 매수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데 그 종목들이 떨어질 때도 가장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상위권에 있는 10개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시가총액 방식은 그 종목들이 전체 비중의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RSP 방식은 10개 종목을 다 더해봐야 2%밖에 안 되거든요. 이 종목들에서 큰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조금 올라준다면 훨씬 주가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최근 몇 년처럼 당분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주도하는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하면 스파이나 SPLG 같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ETF가 더 나을 것이고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워서 리스크를 줄이고 싶거나 혹은 이제는 상위주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RSP가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일정 비율로 생각하시는 만큼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죠.